함수의 극한이고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좀 떠올려 보자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건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데, 수렴, 발산. 그래서 새로운 기호 나오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b다.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뜻이지. 수렴한다는 거랑 발산한다는 거, 수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함수 극한도 그렇고 함수 연속할 때도 그렇고 수렴한다, 연속이다 하면 머릿속에 그래프 3개가 빡빡빡 떠올라야 돼요. 그 3개를 가지고 수렴한다, 연속이다를 판단할 때 사용할 거거든요. 그 그래프 3개가 누구였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여기 A, 여기 B. 또 하나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A, B, 여기 C.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였냐면 이렇게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긴 그래프 3개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건 물론 이 기호를 이제 한국말로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가 b의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우리는 x가 a로 갈 때 fx가 b에 수렴한다 라고 말한대요. 그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건데 좀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x가 a에 가까워져 갈 때 fx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다. 추세를 보는 거다 그랬다고요. fx가 무엇에 가까워지는지, fx가 누가 될 건지를 한번 추측해 보자, 그런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쳐다보니까 a가 여기 있는데 요거 자체는 가렸지만 요런 추세대로라면 x가 a가 되면 y는 fx는 b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에다가는 화살표 같은 걸로 표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죠? 그래서 이 그림 3개를 가지고 떠올려 보자면 함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뭐다? 뭐다? 그러니까요. 그죠? 얘는 수렴하는 거야. 얘도 수렴하는 거야. 얘는 안 하는 거야. 뭐가 달라서? 이 그림 2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그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죠? 그럼 발산은 뭐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책에서는 예시로 들기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거가 다가 아니고요.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하는 거고, 발산하는 형태 중에 하나로서 이제 뭐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얘처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것도 발산하는 거고요. 상악함수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왔다 갔다 하죠. 무한대로 간다는 건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fx가 누구에 가까워져 가요? 없어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할 수 없어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걔도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발산하는 형태가 너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발산이 뭐다 이렇게 정의할 것이 아니라 발산의 정확한 정의는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하는 겁니다. 수렴하는 건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화살표를 그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극한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계산해서 같으면 극한 값이 있는 거, 다르면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과 발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함수 극한의 성질. 여기에 뭐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극한의 성질. 말로 안 해도 돼. 알고 있냐고. 끄덕끄덕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fx도 gx도 둘 다 수렴할 때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나눈 거 다 수렴한다. 단 분모형인 거 조심. 분모형인 건 제외.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 중요한 건 이거였다고요. 요 녀석도 수렴해야 되고 요 녀석도 수렴해야 돼요. 제가 이거 첫 번째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극한에서 이 등호의 의미는요. 리미트랑 등호가 합쳐지면 얘는 수렴한다라는 소리야. fx가 정확히 b라는 값을 갖지 않아도 돼요. fx의 목적지가 b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등호의 의미는 수렴한다는 뜻이어서 fx가 정확히 b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기왕에 등호라는 기호를 쓴 김에 이만한 영어 덩어리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영어 덩어리를 b라는 실수와 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되니까 이 영어 덩어리가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끼리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것들끼리 빼는 거, 쟤네들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거 다 가능하다고요.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니까. 숫자로 취급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 아예 문제에서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말 없이 이거야 알파와 베타가 실수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수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리미트와 등호가 들어갔다는 건 수렴한다는 뜻이야. 대신에 여기에 무한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건 발산이에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호가 써 있기만 하면 둘 다 수렴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fx랑 gx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전부 다 따로따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고 극한값의 계산 역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단 분모가 0이 아니더라 정도는 달고 가야 된다. 이건 극한의 성질이 아니고 사칙 연산의 성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에서 나중에 합답형 문제도 왕창 뽑아서 할 텐데 거기서도 맨날 나오는 함정이 뭐였냐면 둘 다 수렴하는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두 번째는 나눌 때 0이 되는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이건 나누기한테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맨날 나오는 함정이니까 요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극한의 성질에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겨둬야 되는 두 가지는 둘 다 수렴하면 극한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계산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수렴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fx랑 gx를 더해서 새로운 극한을 찾고 싶은 거야.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야 돼요. 걔네들이 같은지를 봐야 하는데 만약에 얘도 얘 나름대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얘도 얘 나름대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극한이 수렴하는지 여부는 굳이 이 녀석의 좌극한 우극한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짬뽕하면 수렴해라는 건 수렴한 녀석 두 개를 짬뽕한 것의 극한은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수렴하는 게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옆에서 쳐다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잖아. 그죠?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싶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에 수렴 여부는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발산도 아니고 무조건 수렴도 아니고 그냥 모른다가 되는 거니까. 그죠?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가지고 짬뽕하면 수렴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모른다예요. 모른다는 건
다시 조사해봐라 그 얘기라고요. 이 녀석 나름대로의 저격한 우극한.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게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이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극한 값을 찾는 거죠. 극한 값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극한 값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3 뭐야 이거? 얼마? 4 뭐 한 거야? 대입하는 거지. 0번째 방법은 당연히 대입이에요. 이게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진다 라고 말했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y는 fx고요. 요점 x좌표 1이라고 봤을 때 결국 화살표를 그어서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차피 f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추세를 살펴봤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아예 그냥 f1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목적지를 찾는 가장 편한 방법은 당연히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4가지 나와요, 책에. 이렇게 4가지 나오거든요. 0분의 0꼴 뭐 하는 거죠? 인수분해하고 약분. 그 다음에 다시 대입. 그지? 사실은 분모가 0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대입을 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재미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x 세제곱 빼기 1. 뭐 이런 거.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경우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였다고요.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하는 이유는 0이 아닌데 사실 이게 1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0이 아닌데 거의 0이지. 거의 0분의 거의 0이어서 실제로 얼마인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0이라는 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0이 되도록 하는 범인을 찾아가지고 이런 애들 찾아서 약분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게 되고 다시 대입해보면 0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기 때문에 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두 번째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얘는 뭐 하는 거죠?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최고차항보다 낮은 애들은 다 쩌리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하는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이 녀석이 수렴하려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랑 같던지 아니면 더 크던지 0도 수렴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 산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뭐였냐면 원리가 뭐였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책에서 교과서에서 결론적으로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돼라고 말은 하지만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돼라고 하기 전에 그 위에 줄에 나오는 원래 유도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쓰는 원리가 이거 하나예요. 이거거든, 그지? x분의 1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된다는 거야. 그림 그려봐도 확실하죠? x분의 1 정도에 우리 그릴 수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0에 점점점 가까워지죠. 실제로 0은 되지 않지만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 극한값이 0이다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왜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제곱이니 2x제곱 더하기 x 뭐 이런 거 하면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눈다고? x제곱으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0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네만 남게 될 거니까 아 그래 그냥 최고차만 보면 되는구나 이러고 치우는 거라고. 그죠? 결과적으로 이거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로 가는 과정에 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런 간단한 게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나오면 사실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쓰시면 안 되고요.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 제곱분의 1 제가 쓰는 걸 보면 얼마나 귀찮은지 알겠죠? 이게 써야 된다고 이거. 이거 한번 써서 얘 0되고 얘 0되니까 분모도 1의 수렴, 분자는 2의 수렴, 분모 0이 아니니까 1분의 2의 수렴. 그래서 2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각각의 뭔가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 있다기보다 약간 변형을 가하면 얘가 되든지 얘가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결을 좀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어처구니 없지만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럼 얘는 뭐예요? 답이? 당연히 무한대지. 차수가 얘 크잖아요. 이건 쩔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 그냥 무한대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나오는 건 주로 이런 거겠죠. 이렇게 생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둘이 비슷한 무한대여야 빼서 뭔가 겨뤄볼 만한 거잖아요. 비슷하다는 건 차수도 똑같아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도 똑같아야 돼. 그래야 둘이 비슷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뭔가 유리화 같은 걸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이제 최고차항을 비교한다. 그런 이야기고 이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사실은 이 무한대가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0분의 1 곱하기 0이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누구였냐면 요 녀석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학교에서 지금 니네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그냥 로피탈 막 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가자면 추가적으로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미분 다 했으니까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얘도 무한대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즉 0분의 0꼴일 때 하는 이야기인데 얘는 누구랑 같으냐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일 땐 원래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 되는데 인수분해하기 약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미분해가지고 다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 좀 전에 풀었던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애거든요. 원래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다시 대입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왜냐면 지우지 말 걸 그랬네.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다시 대입하면 얘 2되고 얘 3되잖아요. 제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지 않고요.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해서 대입하자는 얘기야. 얘 뭐 된다고? 이렇게. 얘 뭐 된다고? 그리고 나서 대입하면 똑같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G'A분의 F'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0분의 0일 때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증명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0분의 0이라는 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야. 여기서 이제 fa도 0이고 ga도 0일 때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분자랑 분모에 fa 하나 뺄 거야. 이거 어차피 0이니까. 분모에도 이거 하나 뺄 거예요. 어차피 0이니까. 빼도 뭐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그리고 분자 분모에 x가 a는 아니기 때문에 x-a는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x-a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보면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뭐 될 거다? f'a가 될 거다.
분모는 또 분모 나름대로 G'A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랑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0분의 0일 땐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큰 값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이 무한대라는 걸 역수 취해가지고요. 0분의 0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는 건 요거를 분모로 내리면 무한대 분의 1 분의 무한대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0분의 0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뭐 증명생략 쓸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사실은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3x제곱 더하기 x 이런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굳이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얘는 그냥 바로 3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 미분하면 2x고요. 얘 미분하면 6x예요. 6x 더하기 1이지. 미분 또 한 번 하면 뭐예요? 이거 2분의 6이에요. 결국 3이 될 거라고요. 어차피 지수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서 곱해져 봤자 최고차항 계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도 사실 거의 쓸 필요 없지만 쓰자면 쓸 수는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0분의 0일 때 좀 강력하게 쓸 수 있겠죠. 좀 복잡하게 생긴 극한 찾을 때 꽤 괜찮고요. 사실은 극한보다 나중에 미분계수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문제집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0분의 0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땐 분전물 미분해서 대입해도 값이 나온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이야기는 뭐 짜질구리 한번 넘어갈까요?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 이거죠. f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고 치면 알파와 베타 당연히 베타가 더 크겠죠. 그런데 등호도 생길 수 있다. 그지? 이게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 할 때 나오던 내용인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2개짜리는 얘를 확장해서 뭐 나오냐면 fx랑 gx 사이에 hx가 껴있을 때 이 녀석의 극한값을 찾을 때 나오죠. 극한값이라는 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그림이 나와 있지 않으면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식으로 찾으면 되죠. 식으로 찾는 방법 이야기한 거라고요. 좀 전에 뭐 대입을 하든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녀석의 그 값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가우스예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 찾을 때. 아무튼 요 녀석 그 값 찾을 때 나오는 건데 원래 내용은 뭐냐면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gx 둘 다 알파라는 같은 값을 수렴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당연히 알파라는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거야. 수렴한다. 그리고 그 극한값이 알파다. 오케이? 이 녀석의 수렴 여부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극한값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수렴한다는 사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거 위에 거가 같은 값을 수렴하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굳이 함정을 파자면 이런 건데 똑같이 fx랑 h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x가 알파고 gx가 베타야.
아우 팔 아파. 이 맞다고 틀리다고. 틀렸다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맞다고 틀리다고? 이래도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이거 왜 틀렸게? 왜 틀렸다고? 얘는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 그리고 그 값이 알파다. 그럼 얘는요?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 얘가 베타에 수렴해.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야? 모르지. 이거는 알파랑 베타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가요. 깔때기야, 깔때기. 그러니까 사이 껴있는 H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여지가 없어요. 터지진 않을 테니까. 근데 얘는 알파로 가고 얘는 베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그럼 H라는 녀석은 그 안에서 이런 거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얘는 틀렸어요. 틀린 이유는 뭐다? 얘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른다.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숫자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렴하는 경우여야 이 영어 덩어리를 알파라는 실수처럼 취급할 수 있고 숫자여야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할 거잖아. 누구보다 크다 작다는 우리 어떻게 증명하기로 했냐면 수학상에서 수학하에서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빼기라는 연산이 가능해야 누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아니면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면 누구보다 크다 작다 못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요. 0이랑 비둘기랑 3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비둘기는 숫자가 아닌데. 이상한 소린가? 어쨌든 이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단서로 달리기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감마야 라고 달렸으면 이때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감마가 껴있다. 이건 맞다고 틀리다고? 아직 아니라고. 이런 맞다고 틀리다고? 이건 맞지. 셋 다 수렴하는 거잖아요.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이 사이에 껴있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을 성질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렴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약 올리는 거예요. 수렴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극한값이 사칙연산 가능한지 분모가 0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소관계 나올 땐 등호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좀 같이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책에는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 수렴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x가 a로 갈 때 fx도 0. 아우 팔 아파.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 and 둘 중에 맞는 건 뭐다? 팔 아파. 맞는 건 뭐다? 위에 거. 그지? 그냥 이해를 하자면 이거예요. 수렴했대. 분모가 0이래. 뭔 얘기다? 약분 됐겠지. 그래야 약분 돼야 분모가 더 이상 0이 아니어야 뭔가 수렴할 거잖아. 분자는 0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요. 수렴했대. 분자가 0이래. 분모가 0이다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야? 극한값이 0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냥 뭐 3분의 0인가 보지. 3분의 0도 0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꼭 0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0분의 0꼴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싶은데 사실 이것도 함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해결되는 거죠. 이거 수렴한다고 그랬고 얘도 수렴한대요. 뭐 둘이 뭐 해야 이거 나와?
이거들이 곱하면 되죠. 그럼 gx분의 fx랑 gx를 곱한다고? 그럼 gx는 터지겠죠? 약분되겠죠? fx만 남아요. 극한값은 알파랑 0을 곱하겠죠. 0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얘 만들면 수렴한다. 참이다 그 얘기인데 얘는요. 이것도 수렴했고 이것도 수렴한 것까진 좋아. 근데 이 두 개로 얘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는 g분의 f고 하나는 f야. 나는 g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얘로 나누면 되지. 분모 이만큼 들어가면 되잖아요. g분의 f. 얘가 g잖아. 이거로 나눌 거라고. 나눌 건데 그럼 얘가 0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0이 아니어야 수렴하는 거잖아요. 알파분의 0에. 알파가 만약에 0이면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른다가 되어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단서로 달리기를 알파가 0이 아니에요가 달리면 이제 얘는 그때는 참이 되겠죠. 지금은 거짓이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fx가 누구인지 찾으세요. 아니면 gx가 누구인지 찾으세요. 이런 게 주로 나올 텐데 이제 수학 2에서는 우리가 취급하는 녀석들이 주로 다항함수이긴 해요. fx, gx 이런 애들이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야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어야 이게 몇 n차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fx의 차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 2차 함수일 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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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그냥 2차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항식 fx가 누구인지 찾으세요. 이럴 때는 차수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짜잘짜잘한 것들이니까 이 극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정도구나. 그 줄기 정도를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든 이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가지에 매달기를 잘 하시고요. 1번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래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넣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2번 가우스 들어있는 녀석이야. 2번에 A는 얼마예요? 0이죠, 0. 분자는 거의 0인데 분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분의 거의 0이다. 그러니까 A는 0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B도 마찬가지겠죠? 분모는 2고 분자는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될 거고요. 3번은 분모 마이너스 1이에요. 거의 마이너스 1. 분자는 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1에 수렴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ABC는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3번 뭐 푸는 방법이야. 책의 교재 보통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치환해서 풀게 되어 있는 경우 많죠. 2fx 빼기 3gx를 h로 치환하기도 하는데 저는 수업할 때 이거 어떻게 얘기했냐면 gx 역수취해서 gx분의 1로 만들면 0에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럼 두 개가 수렴하는 거니까 그 두 개 곱해서 gx분의 fx의 값을 찾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사실상 합성함수의 극한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손으로 좀 보면 앞에 있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2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 극한값이 얼마냐면 2죠. 2는 2인데 이게 하필이면 fx가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2보다 큰 2인지 2보다 작은 2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2 플러스야 2 마이너스야? 얘는 2 플러스죠. 요거 없으면 딱 2거든. 그지? 근데 거기에 분자에 더하기 1이 더 붙어 있으니까 2보단 약간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얘는 f에 2 플러스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밑에다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그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뒤에 있는 건 뭐 0 플러스이긴 할 텐데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는 뭐 딱히 안 중요하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5번 어때요? 5번 산수하는 거였는데 그냥 fx에다 식
다 전개하셔가지고요. 대입해보면 될 거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해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9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6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을 텐데. RPM인가 어디 있지 않나? RPM 아닌가? 정속인가? 아닌가? 아무튼 할 얘기는 이거인 거지. 그냥 말로만 할까요? fx, x-a 인수로 가지고 있다. 별로가 없다.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x-a고요. 분자는 fx 빼기 x-a인데 얘가 5분의 3이래. 그냥 a를 대입해보면 분모는 fa 더하기 0이고 분자는 fa 빼기 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fa분의 fa인데 1이 아니라 5분의 3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건 fa분의 fa가 약분이 되는 녀석이 아니라는 거야. 즉 0분의 0꼴이었을 거다라는 거라고요. 만약에 fa가 0이 아니었으면 이건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1이 아니라 5분의 3이라고 한 걸로 봐선 fa도 0이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0분의 0이니까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fx라는 게 x-a를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또 하나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식은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분자도 분모도 다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 0분의 0이 되니까. 그럼 분모는 누가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분자는 누가 돼? x-a에 x-b 빼기 1이 된다고. 그죠? x-a를 묶으면 x-b에 더하기 1, x-b에 빼기 1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5분의 3이다. 그 얘기니까 a-b가 4구나 이렇게 찾아지고요. 이 a하고 b가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 빼면 4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죠? 7번 손을 좀 대서 풀어보면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얘가 a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a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요식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fa는 0인가 보지 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0이 0인가 보지 뭐.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분의 x거든요. 얘를 어떻게 식을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fx를 분자 분모에 넣어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요 초록색으로 쓰고 있는 요 f 입장에선 괄호 안에 누가 들어왔냐 보면 fx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fx라는 건 x가 0으로 가면 f0은 0이잖아요. 이거 0이 되는 녀석이다 그 얘기야. 이거 전체를 별표처럼 생각해 보면 f별 분모의 별이야. 근데 이 x가 0이 되면 fx도 0이 되니까 별표가 0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별표는 너무 초딩 같은가? t라고 치환해 보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덩어리만 따져보면 사실상 누가 되냐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얘는 얘 나름대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잖아요. 이건 누구야? 이거지 이거. 얘도 누구야? 이거지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a제곱이랑 a제곱을 곱해서 a 4제곱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두 번째 있는 녀석은 일부러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해봤는데
x가 a로 갈 때거든요.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덩어리는 그냥 a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덩어리는 분모가 a가 됐어요. 분자는 fa가 됐거든요. 근데 fa가 우리 아까 얼마라고 찾았냐면 0이라고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야. 분모가 a분의 1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6이 아니야 0이야 이거.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0이랑 a를 곱해서 0이다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요. 참고로 원래 써있는 식만 살펴봐도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a랑 fx의 제곱이야.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살펴보면 분모는 한 개밖에 없어요. x 마이너스 a. 근데 분자는 fx가 두 개 있었잖아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두 개 있다고. 그럼 하나는 약분이 되겠지만 분자에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fa가 0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x가 a로 가면 분모는 요거 한 놈만 범인이지만 분자는 범인이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약분돼서 뭔가 되겠지. 근데 요 놈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이 될 거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디귿은요. 우리 기억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x가 a로 갈 때 분자의 fx거든요. 그래서 요거 분모에 fx 하나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 fx 넣고 x-a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x 더하기 a를 밖으로 이렇게 뜯어버리자고요. 해체를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도 여기서 이거 t라고 치환을 해보면 x가 a로 간대. x가 a로 가면 fx는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이 앞에 있는 덩어리도 결국엔 뭐처럼 생겼냐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 얘는 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그냥 a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면 누가 되냐면 이거 뭐야? 이거잖아요. a 제곱이고요. 얘는 뭐야? 계산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요놈 계산하면 누구예요? 2a분의 1이에요. 그죠? 그렇게 약분을 하면 2분의 a 제곱이에요. a 제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찾자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기억하고 디귿의 합성함수여가지고요. 우리 합성함수 미분은 공식적으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가 좀 별로지만 니은 같은 건 0분의 0이니까 로피탈 같은 거 써보셔도 돼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 해가지고 a 대입해서 값을 찾아보셔도 똑같이 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 8번. 얘도 손을 좀 대봐야겠죠?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찾아보세요인데 첫 번째로 나온 극한은 무한대로 갈 때예요. 당연히 최고차 보라는 이야기인데 분모가 안 정해져 있고요. 분자도 사실상 안 정해져 있는 거지 fx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6이다 라는 거 하나와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4다. 이게 앞에 거 보시면 이거는 최고차가 누구인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자의 최고차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fx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 수 없어요. 몇 차식인지. 그런데 얘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0으로 갈 때야 분모에 x가 n개 들어있어요. 약분돼야겠죠? 분자에도 x는 n개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했을 때. 그 말은 fx의 제일 마지막 항, 내린 차순 정리했을 때 제일 마지막 항의 차수가 n차다 그 얘기고 그 녀석 개수가 누구래요? 4다 그 얘기라고요. x n제곱으로 약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면 n차보다 큰 애들은 다 0을 대입할 거니까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바로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앞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나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끝나겠구나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물론 이 문제에선 n에다가 자연수 순서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계산해서 그때그때 찾으면 되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이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이놈 때문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가다 하는 겁니다.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등등등. 그죠? 이거 왜 한 거 같지? 언젠가 한 적 있지 않나? 여기 아니야? 올해가 아닌가? 뭐 아무튼 n이 1일 때부터 해보면 요거 지금 2차잖아요. 그죠? 분자도 2차여야겠죠? 그 개수가 6이어야 되거든. 그럼 일단 fx가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얘를 죽여야죠. 4x 세제곱. 그래서 이걸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자가 3차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요. 2차가 되면 되는데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여기 3x 제곱밖에 없는데 6으로 극한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뒤에 얘도 3x 제곱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자가 6x 제곱으로 출발하는 녀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끝나기를 뭐로 끝나야 된다고요? 4x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면 끝나는 거야. 그죠? n이 만약에 1이라고 치면 f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말이 되고, 그럼 요때 f1은 1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답이 아니겠죠? 첫 번째 거잖아요. 몇 개 더 해봐야죠. 보시면 답이 아니죠. 해보면 n이 2일 때는 fx 분모 3차 그럼 분자도 3차여야 되고요. 그 3차 항의 개수는 6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붙어 있잖아요.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 10x 세제곱으로 출발해야죠. 그래야 분자가 6x 세제곱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길 누구로 끝난대요? 4x 제곱으로 끝난대요. 그럼 이 뒤에 그냥 얘가 와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F1이 얼마다? 얘는 14다 그 얘기입니다. n이 3이면 그때는 분모가 4차거든요. 근데 이 뒤에 숫자로 나와 있는 애들이 3차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n이 3보다 커지면 최고차는 무조건 요 녀석이 가져갈 거고 얘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될 거냐면 6x의 n 더하기 1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얘는 6x의 4제곱으로 일단 출발해야 되고요. 끝나기를 누구로 끝나요? 4x 세제곱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n이 3일 때만 그렇겠어?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다 마찬가지죠. 여기 차수만 올라가는 거지 개수는 똑같이 6이랑 4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뒤로는 보나마나 계속해서 10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9번은) 어때요? 가 조건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값이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그 분자는 뭐 원래 fx가 다항함수 그랬으니까 fx에서 5x 빼봤자 다항함수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분모 어때? 분모도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지도 지 나름대로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지. 언제? 분모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극한값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래? 그때도 있대. 그 말은 무슨 얘기다? 분자가 저거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랑. 그죠? 그 외에 나머지 뭐가 더 있을진 몰라. 인데 그 외에 나머지 무엇이 있을지를 나 조건이 알려주고 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러니까 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루트 fx 하고 3x 더하기는 생 3x가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다 그 얘기죠. fx가 어떻게 출발한다? 9x 제곱 이렇게 출발한다. 오케이? 그걸로 fx를 찾아버리시면 되겠죠.
10번 얼마나 토 나온지 보이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다시 풀었어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반원이에요. 반지름이 1짜리인 O가 있고요. 요 위 어딘가에 P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은 게 T고요. 여기서 한 이 정도, 요 정도 생겨서 여기가 Q예요. 여기가 A, 여기 B, 여기 O.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AP라는 선분의 길이다, 그죠?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게 T가 0으로 갈 때 T 제곱분의 3-AQ거든요. 그러니까 이 AQ라는 선분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Q가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저 선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비타 직각삼각형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당연히 이등분 삼각형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찾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요 길이밖에 없잖아요. 지름.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얘가 미지수가 돼야겠죠. 근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어요. 아, 이거 똑같은 생긴 좀 별로네. 이렇게도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요 직각 표시나 여기 초록색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죠? 이 말은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을 좀 나타낼 필요가 있고 요 선분의 길이가 t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용해 볼 텐데 어차피 미지수들이 막 필요하기 때문에 막 지저분하지만 때려 넣어서 풀어보자면 요 선분의 길이를 뭐 a라고 보고요. 요 선분의 길이를 h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뭐 a, b여도 되고 b라고 할까요? 순서대로 요걸 b라고 봅시다. 그럼 a랑 b 사이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건 a, b 자체가 지 나름대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에요. 그죠? 또 하나 AP에다가 그었는데 이거 왜냐면 이렇게 생긴 커다란 삼각형도 있긴 있는데 일단 T를 갖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수직이죠. 원주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AP라는 선분의 길이 자체는 누가 될 거냐면 요 길이 2예요. 4-T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이게 AP라는 선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 길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다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봐야죠. 요거. AP의 제곱이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필요한 식들을 다 써놓고 나서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누구였냐면 AQ거든요. 얘도 피타 쓸 거니까 AQ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요 길이가 A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A랑 똑같은 거니까 2 더하기 A예요. 2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큰 피타 쓴 겁니다. 2 더하기 A 하고 여기 B니까. 그럼 이제 필요한 식들을 써보면 요 녀석부터 요 위의 식 AP의 제곱은 이거잖아요. 4-T 제곱은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고요. 얘는 AQ의 제곱은 4 더하기 4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A라는 걸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요 A 자리에 T에 관한 식을 집어넣으시면 AQ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뭐 루트만 씌우시면 AQ가 될 거니까.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값 찾아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되죠? 요거 이렇게 넣어서 A를 소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식을 만들 때 결국 직각삼각형 3개 썼어요. 아, 4개 썼구나. 직각삼각형만 여러 개 썼거든요. 피타 이용하는 거였잖아, 전부 다. 얘도 피타죠? 얘도 피타고, 얘도 피타고, 얘도 피타고. 그죠? 딱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이 서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직각삼각형 찾을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대부분 피타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그죠? 삼각형이니까 왠지 사인? 아니야. 극한이잖아요. 우리한테 갑자기 삼각함수 극한을 물어볼 리는 없으니까. 11번에서의 힌트는 뭐냐면 극한 2개 붙어 있는데 TT랑 ST를 직접 찾는 건 너무 불편해요. 식이 되게 들었거든요. 근데 극한 2개가 다 ST분의 TT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ST와 TT를 찾을 필요 없이 ST분의 TT가 T에 관한 식으로만 구해지면 극한값은 찾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ST와 TT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ST분의 TT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삼각형을 살펴보면,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잘 그릴 자신이 없지만 대충 봅시다.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디에서 접선 그은 거고 원의 중심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여기 수직, 여기 수직. 거기에 이렇게 현으로 잘랐거든요. 여기도 잘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 넓이의 비율이야. 반 자르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넓이의 비율이랑 똑같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나 똑같은 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 요쪽 삼각형이랑 또 요쪽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다 닮아 있어요. 소자 공식 쓰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ST분의 TT는 빨간색 삼각형 분의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 굳이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길이의 비만 찾으면 되잖아요.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 길이의 비는 뭐 이거랑 이거의 비율 같은 걸로 찾으면 되죠. 요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이니까 2죠. 그럼 요 길이는 뭘로 찾으면 돼? 피타 가지고 찾으면 되지. 요점 좌표 0,0이고요. 요점 좌표는 t, t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지잖아. 그걸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요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 2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를 제곱하시면 그게 ST분의 TT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은) 약간 불편하지만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하고요, 정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도형을 각각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사각형은 쉽지. 여기 지나가면 되죠. 대각선의 교점. 이 점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럼 요거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거 지나가면서 넓이를 2등분 하래요. 그럼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할 건데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는 건 2가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꼭지점 지나가는 거. 꼭지점 지나가면 대변의 중점 지나가면 되죠. 얘는요, 꼭지점 안 지나가죠. 어쩐다고?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고.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는 건 요 길이랑 뭐 길이를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해야죠. 요 점의 좌표가 t,0인가요? 뭐 아무튼 그러하고 여기는 0,2니까 뭐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으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직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죠. 물론 지저분하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넓이는 뭐다?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요거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가 되겠죠. 즉 이 점의 x좌표만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의 x좌표가 삼각형의 높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좀 지저분하지만 FT가 나오게 될 거다입니다. 다행인 건 그 다음에 0 대입하는 거라서 빨리빨리 대입하시면 값은 나올 거예요. 숫자 지저분합니다. 막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찾으셔야 되고 그래요. 13번은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14번이고요.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건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0,0인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선을 그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t가 y축 위 어딘가에 있대. 그냥 보기 편하게 하나만 찝어서 예를 들어서 t가 이런 데 있었다고 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요. 얘랑 넓이 같아지도록 하는 점 C가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밑변이거든요.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랑 넓이 같아지는 C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요거 옆에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이 밑에도 있어요. 여기랑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4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T의 위치에 따라서 같아지는 삼각형 넓이 몇 개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T가 아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1이에요. 저 밑에 있으면 요 T예요. 이 밑에 있으면 당연히 넓이 같아지는 삼각형이 없어요. 이만한 삼각형이랑 넓이 같은 건 없잖아. 근데 T가 올라오다가 넓이가 같아지는 삼각형이 생기는 첫 번째 경우는 누구냐면 C가 여기일 때예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일 때. 참고로 그때 T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여기 딱 있을 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 없다가 처음으로 하나가 딱 생겨요. 그럼 T가 마이너스 2에서 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그때는 어때요? 요 삼각형보다 넓이가 조금 작아질 거니까 C가 이렇게 두 개로 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요? 두 개가 돼요. 언제까지 두 개일 거냐면 새로운 게 생겨나기 전까지. 그죠? 그게 얼마예요? 올라오다가 여기 딱 갔을 때. 이게 두 개로 분화된 건 계속해서 내려갈 건데 이 밑에서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딱 오면 G랑 정말로 딱 똑같이 생긴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세 개가 돼요. 뭐라고?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두 개, 세 개. 그 이후로 네 개가 되겠죠. 조금 올라가면 T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 양옆으로 두 개에다가 이쪽 위로도 두 개가 생길 거니까 네 개가 됩니다. 언제까지 네 개일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왜냐하면 이때는 비어 있어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니야 그랬거든요. 뭐 얘가 잘못한 건 아니고 넓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4개일 거예요. 언제까지 4개일 거냐면 0 될 때까지. 왜냐하면 T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거랑 넓이 똑같은 C는 이렇게 두 개에 여기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0이 됐을 때 3개로 줄어들고요. 그 이후로 2개로 줄어들었겠죠. 언제까지 2개일 거다? 1 될 때까지. 1 될 때까지 2개였다가 1에서 하나로 바뀌고 그 이후로 빵개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그림이 FT야? GT야? FT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A라는 건 뭐냐면 함수값이랑 자극한 더해서 5 되는 거 찾으세요인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이랑 y좌 뭐라고? 자극한
함수값이랑 좌극 하나 더해서 5 되는 건 여기죠, 여기. 그죠? 좌극한 2, 함수값 3. 그리고 0 좌극한 찾으세요니까 0 좌극한은 4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 그림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안 되는 건 내일 질문하세요.